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IP 버전 4의 헤더들을 쭉 봤는데요. 이 헤더는 보통 이제 우리가 IP 데이터그램은 인터넷의 가장자리에 놓인 여러분의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랩탑, 데스크탑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서 저 반대쪽에 있는 어떤 이제 호스트로 배달이 되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IP 헤더는 여기까지 가면서 거의 변형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편지 써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보내면 그 봉투에 있는 정보들이 거의 변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러니까 배달이 될 때까지는 그 봉투에 적힌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인터넷 프로토콜에서도 이 IP 헤더라고 하는 봉투는 거의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도착지에 도착해서야 이제 뜯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헤더의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특별히 뭐 다른 이유가 없다면 목적지 주소, 뭐 출발지 주소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필드는 이제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몇 개의 필드를 오늘 좀 소개하죠. IP 버전 4 헤더 보고 있습니다. 지금 182페이지의 그림 5-1이에요. 가장 이제 여러분이 쉽게 그러리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에 그 지난 시간에 프래그먼트까지 했군요, 그죠? 다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어차피 여기를 할 차례니까 하죠. 거기 이제 우리가 그림 5-1의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줄까지 봤을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줄을 볼 차례인데 거기 보면 time to live라는 게 있죠. TTL이라는 밸류가 있습니다. TTL, time to liv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자 그러면 여생이에요. 여생, 남은 생. 앞으로 살 날 이런 말이죠. 앞으로 살 날. 그러니까 TTL이 여러분이 저보다 길 가능성이 높아요. 보장은 없지만. 근데 이 TTL은 뭐냐면 이제 정수값인데 워낙에 이제 IP를 디자인하던 거의 30년 전에는 그야말로 타임이었어요. 타임. 이 앞에 타임이죠, 이게. 타임. 이 타임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타임, 시간이었다고. 어떤 시간이냐면 초 단위의 이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필드의 값은 이 중간에 라우터들을 이제 거치잖아요. 우리가 라우터들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라우터들이 다 이렇게 길이 갈래 이렇게 돼 있고 그중 한 길을 우리가 왔을 뿐인데 이 라우터 하나하나를 거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저 라우터에서 저 데이터그램이 소모한 시간, 처리되기 위해서 소모한 시간만큼을 이 TTL 값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출발 당시에 이 TTL 값이 일정한 값으로 일단 적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TTL 값은 그런데 OS마다 다르게 적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예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그 163.152.1.1이라고 하는 우리 고려대학교에 있는 DNS 서버의 주소를 제가 핑을 친 건데요. 지금 TTL이라는 말이 보이죠, 화면에. TTL이 58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8.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 와이어샤크를 켜고 스타트를 한 뒤에 이 핑이 ICMP라고 하는 패킷 타입인데요. ICMP 패킷을 보도록 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핑 될 때마다 패킷들이 이렇게 쌓여서 지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이죠? 네, 보이는데 보세요. 여기 TTL이 얼마로 돼 있죠? 여기는 128이라는 게 보이나요? 숫자가? 그리고 나서는 58, 그 다음에 128, 58 이렇게 돼 있죠.
이 128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question, 이게 핑하는 request 패킷입니다. 이제 상대방에게 보내지는 패킷을 나가기 직전에 우리가 잡은 거고 58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핑을 해서 상대방이 응답을 한 지난번에 농담 삼아 한 퐁이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핑퐁 하고 있는데 하나가 리퀘스트고 그 다음은 reply라고 하는 말이 보이죠. request reply 하고 나가고 있는데 TTL이 한쪽에서는 128이고 한쪽에서는 58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이게 고려대학교 네트워크이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TTL이 128이라고 해서 내보냈어요. 근데 이쪽 DNS 서버에서 온 패킷을 보니까 TTL이 58로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이 내보내는 이 컴퓨터는 TTL을 얼마로 해서 내보내고 있죠? 우리가 나가기 직전에 잡아가지고 까서 본 거니까 128이라고 해서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얘는 얼마로 했겠어요? 자, 아직 개념이 없군요. 라우터가 이제부터 개념 설명을 하고 다시 물어볼게요. 라우터가 자기가 IP 데이터를 받으면 거기 TTL 요 필드에 써 있는 값에서 자기가 이 패킷을 처리하는데 소모한 시간만큼을 빼요. 그런데 이게 정수값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정수값이면 초 단위라고 하면 1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인데 어느 라우터가 패킷 하나 붙들고 1초씩 소모를 하겠어요, 요즘에. 아주 빠른 라우터들은 1초당 수천만 패킷을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1마이크로세컨드도 안 돼, 처리하는 시간이. 그러면 뭐 0.000001을 빼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정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올림을 해서 빼야 되는 거예요. 올림. 무슨 말인지 알죠? 0.1초도 1초고 0.3초도 1초고 0.0001초도 1초로 해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킷 하나 붙들고 1초 이상 쓰는 라우터가 없으니까 전부 얼마씩 빠지겠어요? 라우터 하나마다 1씩 빠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라우터 하나마다 1씩 빠지면서 온 값이 58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얼마로 했을 가능성이 공산이 크죠? 128이었을까요? 힌트를 줄게요. 저기 쓰이는 값들은 통상 2의 승수입니다. 그래서 128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64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32를 쓰는 놈도 있고 그리고 256은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TTL 값이 지금 8비트밖에 안 되는데 256을 표기할 수는 없잖아요. 255까지 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55로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지금 255와 128과 64와 32라는 이 사지선다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뭐에 걸어야 되겠어요? 64에 걸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내에는 기껏 해야 호비 한 67값밖에 안 돼. 맥시멈. 우리가 그걸 갖다 우리가 다이어미터 그러니까 직경이라고 부르는데 실은 뭐 동그라미를 놓고 직경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크기를 잴 때 저 끝까지 갈 때 어떤 몇 개까지 거쳐야 꼭 끝까지 가느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직경, 다이어미터라는 말을 쓰거든요. 다이어미터가 고대는 한 뭐 7, 맥시멈 8이나 될까요? 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4가 가장 그 probable한 초이스죠. 가장 그럴 것 같은 초이스. 그래서 그 원래 이 TTL의 이 T자는 정말로 타임을 뜻했습니다. 예전에 IP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의 라우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느린 라우터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지금 네트워크 백본이 수십 기가짜리 백본이에요. 수십 기가 BPS의 능력을 가진 링크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백본의 밴드위스가 얼마냐면 64kbps였어요. 64kbps면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인터넷을 써봤으면 혹시 이상한 소리 내면서 모뎀으로 인터넷 연결해 본 적 있어요? AT/DT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삐삐 하면서 연결되죠. 그게 대략 뭐 64kbps 정도 이내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옛날 그 백본이 왜 64kbps냐? 그러니까 전화선을 썼거든요. 전화선 써가지고 인터넷 백본이 형성이 됐었다고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엔 그만큼 느린 시대였기 때문에 라우터가 뭐 소모하는 시간을 TTL 값에서 뺀다 이런 개념이 성립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가서 우리가 IP 버전 6의 헤더를 살짝 공부할 텐데 그래서 이 타임이란 말을 그래서 없애버려요. IP 버전 6에 가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게 1초 소모하는 라우터 어디냐? 그러고서 이제 뒤에 말을 바꿔버리는데 어쨌든 그 TTL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라우터 하나마다 소모한 시간을 빼는데 올림으로 하니까 1초씩 빠지고 어쨌든 우리가 값으로 오면 1씩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했던 이야기, 즉 이 IP 헤더 중에서 거의 안 바뀌지만 바뀌는 필드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TTL 필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TTL 값이 라우터 한옥 건너갈 때마다 하나씩 빠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걸 보면서 이것만 딱 봐도 아하, 이게 한 몇 개의 라우터를 거쳐서 오는 그 출발지로부터 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여튼 장난으로 그래서 요새는 어떤가 하고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 포르투갈, 뭐 이태리, 모나코 이런 데를 갖다가 트레이스 루트를 해보니까 집에서 한 30홉까지 정말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포르투갈인지 모나코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 TTL 값을 보면 몇 홉을 왔는지 압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대죠. 고대에서는 파이어월로 막혀 있어요. 네, 안 돼. 집에 가서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자 TTL이 그래서 하나씩 빠지는 그런 값이고요. 출발지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왜 이걸 갖다가 여명, 남은 수명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 가끔 인터넷 라우팅이 꼬여서 이 패킷이 이렇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전진을 못하고 뭐 혹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뺑뺑뺑 돌 수 있어요. 여기서 라우팅 룹이 생겨가지고, 물론 이게 굉장히 트랜지언트한 현상,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어떤 이렇게 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씩 빠지면서 계속 뺑뺑이를 도니까 결국은 TTL 값이 어디까지 이르를까요? 0까지 가는 일이 생기겠죠. 0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IP 라우터는 TTL 값이 0인 IP 데이터그램을 만나면 죽입니다. 그래서 여명이에요. 남은 수명. 앞으로 몇 남았냐? 카운트다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TTL의 용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용도는 폐기용, 소각용. 그 미션 임파서블에 보면 이 메시지를 보고 나면 이렇게 푸식하고 타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비슷한 용도. 그러니까 TTL이 0이 딱 되는 순간 이 데이터그램은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라우팅 루프가 생긴 경우에 왜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뺑뺑 돌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폐기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에 들어오는 애들마다 계속 들어오는 애마다 어떻게 이 블랙홀에 계속 들어오는 애가 많아지겠죠. 나중에는 얘네들은 정신이 없을 거예요. 뭐 돌리느라고. 뭐 윙윙윙 하면서 돌아갈 텐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은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쨌든 여기 들어온 데이터그램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일단은 그래도 응급 처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드디어 이제 프로토콜 필드가 나왔는데, 이 프로토콜 필드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얘기했던 그 링크 레이어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짐칸에 뭐가 실려 있느냐를 표시하는 필드입니다. 그렇죠? 이더넷에도 이더 타입이라는 필드가 있어서 자기 프레임의 바디 혹은 데이터 부분에, 데이터 페일로드 부분에 이게 IP가 들어간 건지 ARP가 들어간 건지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테스트 해볼까요? ARP가 들어가면 헥사데시말로 얼마를 적기로 돼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로 나옵니다. 1점짜리나 2점짜리 문제로. ARP는 헥사데시말 0806. IP는 얼마로 했어요? 0800. 이렇게 해서 이더넷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IP도 그 이더넷의 이 짐칸에 실리는 IP도 보면 IP의 짐칸에는 또 뭐가 실려 있는가? TCP인가 UDP인가? ICMP인가? 뭐 이런 게 적혀 있다 이거죠. 그게 어디 적혀 있냐면 이 프로토콜 필드라는 데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TCP면 6번, UDP면 17번, ICMP면 1번 이렇게 적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IP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 배달이 됐을 때, IP까지 배달됐을 때, 그 다음에는 TCP냐, UDP냐, 아니면 뭐 ICMP냐, 누가 처리를 해야 될 거냐 말이에요. IP 위에 있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중에 누가 이 짐을 받아줘야 되는 거냐 말이죠. 그걸 갖다 이 프로토콜 필드를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이 프로토콜 필드는 누가 넣었을까요? TCP면 6번, UDP면 17번이라고 적어 넣었다고 하는데 누가 적어 넣었죠? 그렇죠. 예, 여기 있는 IP한테 줄 때 TCP가 줬으면 지가 6번이라고 표기를 해서 IP한테 넘겨줬을 것이고, UDP가 적어 넣었으면 17번이라고 적었을 거고, ICMP가 줬으면 1번이라고 적었을 것이에요. 자, ICMP의 경우에 한번 봅시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는지. 자, IP에 헤더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IP의 데이터 포션에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라고 표기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프로토콜이라는 그 필드의 번호가 1번으로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ICMP가 IP의 데이터그램의 페일로드 부분에 실려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필드 헤더 체크섬이에요. 헤더 체크섬. 자, 이 헤더 체크섬도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헤더에서 IP가 여행을 할 때 바뀌지 않는 필드들이 있는가 하면 바뀌는 필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뀌는 필드가 이 헤더 체크섬이 됩니다. 왜 헤더 체크섬이 바뀌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헤더 체크섬이 뭔지부터 얘기할게요. 체크섬은 합성어입니다. 체크섬 이 두 말의 합성어예요. 썸이 뭔지는 알겠죠. 책은 뭔지 알겠죠. 근데 체크섬은 뭔지 모르겠죠. 네. 체크섬은 정말로 체크하기 위한 썸이에요. 그 외국 가서 영어를 쓰는 나라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고 계산서를 달라고 할 때 두 가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빌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빌, B-I-L-L. 책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책. 그때 책은 수표라는 뜻이 아니고 뭐죠? 빌 얘기하는 거예요. 빌. 근데 왜 책이라고 하냐면 내가 체크해 보겠다는 말이에요. 계산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체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책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빌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체크는 그래서 이게 체크한다는 뜻인데 체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덧셈 값이라는 의미예요. 이 체크섬이라는 게 뭐냐면 그야말로 덧셈인데 16비트 값으로 되어 있어요. 이 헤더 게다가 이제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헤더 체크섬으로 되어 있죠. 헤더 체크섬. 그래서 체크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헤더만입니다. IP 데이터그램의 짐칸에 관한 건 체크 안 해요. 그 안에서 뭐가 에러가 났건 거기서 뭐가 문제가 생겼건 상관이 없고요. 헤더의 값들이 정확하게 모든 비트가 전달되었는가를 체크하는 부분이 이 헤더 체크섬이 됩니다. 이 헤더 체크섬을 하는 것은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터넷에서 IP만 이 체크섬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체크섬은 그 체크를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게 일반 명사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고유 명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더넷이나 와이파이나 이런 데서는 프레임의 끝에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고 하는 일반명을 가진 필드가 붙습니다. 이제 이더넷이나 와이파이 같은 거는 그 중에서도 기법을 뭐를 쓰냐면 프레임 체크 시퀀스를 위한 기법이 CRC라는 거였어요. 그죠? Cyclic Redundancy Check.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방식이고 또 체크섬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링클레어 기술들은 인터넷 쪽의 프로토콜이 아니에요. 그건 IEEE라고 하는 다른 기관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선호하는 기술이 달라요. 인터넷 쪽으로 오게 되면 인터넷 프로토콜의 99%는 체크섬이라는 것으로 내가 체크하고 있는 부분에 에러가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 체크섬이라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배운 once complement, 일의 보수 노테이션이 있었죠. 일의 보수 표기법. 일의 보수 표기법 상에서의 덧셈 값에다가 덧셈 값을 once complement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의 보수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덧셈을 해요. 덧셈을 하되 일의 보수법을 사용해서 덧셈을 하고 덧셈으로 나온 결과를 일의 보수화합니다. 이게 뭔 소리죠? 이게 뭐예요? 공부들 열심히 안 했나 보네. 일의 보수 표기법에서 일의 보수화, 원스 컴플리먼트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부호를 바꾸는 걸 의미해요. 부호를 바꾸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에 부호를 바꾸면 3이고, 그죠? 7의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거 뭐라 그래요? 양수의 음수값을 취하고 음수의 양수값을 취하는 건 뭐라 그러죠? 하여튼 부호를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덧셈이고. 그래서 두 번의 동작을 해야 되는데 첫째 덧셈을 계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덧셈 값의 결과에 부호를 바꿔줍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인터넷에서 사실은 IP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다른 프로토콜들에서 체크섬이라고 할 때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체크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크섬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책에서는 16비트 체크섬이지만 16비트를 가지고 계산하기엔 제가 버겁기 때문에 뇌의 용량을 고려해서 4비트 체크섬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1011, 0011, 0101, 0001
이렇게 16비트가 있었던 것을 4비트씩 잘라서 차곡차곡 무지개떡 쌓듯이 이렇게 쌓아놨다고 칩시다. 16비트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16비트 값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혹은 여러 개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건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16비트 책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4비트 책섬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4비트씩 잘라서 더한 뒤에 이걸 가지고 에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체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헤더 책섬이 16비트 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헤더가 최소 20바이트죠. 다시 말하면 16비트짜리 블락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10블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16비트씩 10층으로 쌓은 뒤에 덧셈을 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뇌의 용량을 고려해서 4비트씩 잘라서 하는 예로 할게요. 16비트가 원래 주어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IP 헤더라고 치자고요. 그걸 뚝뚝뚝뚝 끊어가지고 착 쌓아 올린 다음에 더할 겁니다. 자, 덧셈을 할 거예요. 자, 1의 보수 덧셈은 쉽습니다. 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죠? 얼마예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예요? 2죠. 네, 2인데 바이너리를 하면 1, 0이 되죠. 1, 0. 자,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1, 0, 0이죠.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두 숫자를 carry라고 해요. carry. 그래서 1, 0, 0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여기 끝자리는 0이 되고 carry가 얼마가 되냐면 1, 0이 되죠. 그죠? 그다음에 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은 어떻게 되죠? 1, 0이죠. 다시. 그래서 여기 carry가 다시 올라가죠. 자,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은 1이 되죠. 자, 그러면 1, 1, 0, 0, 0 다 더하면 역시 1, 0이 됩니다. 그렇죠? 원래 덧셈을 하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4비트 자리에 원스 컴플리먼트 덧셈을 하게 되면 맨 끝자리에 나와 있는 애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넘어가 버린 애가 이 1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싹 돌아와서 여기서 딱 다시 여기 서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배웠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없어지고 여기로 왔으니까 1, 0, 1, 0이에요. 이것이 1단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덧셈을 끝낸 셈이에요. 여기까지가 덧셈이에요. 자, 그리고 덧셈하고 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수화, 즉 부호 바꾸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부호 바꾸기는 원스 컴플리먼트 노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우리 지능에 딱 맞아요. 0을 1로, 1을 0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부호 바꾸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0을 1로, 1을 0으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책섬입니다. 이것이 인터넷 프로토콜들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책섬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예와 이 책에서 16비트 책섬이라고 할 때의 그 책섬의 차이는 오직 숫자의 개수뿐이었습니다. 16비트로 잘라서 했냐, 4비트로 잘라서 했냐. 자, 이 책섬이 이렇게 계산되는데요. 꼭 시험에 꼭 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책섬이 계산이 이렇게 되는데 책섬이 제가 이야기하기를 라우터를 지나갈 때마다 바뀐다고 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죠? 그렇죠. 우리가 TTL을 앞서 바꿨어요. 그렇죠? TTL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TTL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헤더가 뭔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출발할 때 헤더를 놓고 계산한 책섬하고 지금 TTL이 바뀐 뒤에 계산하는 책섬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우터에서 다시 계산해요. 책섬을. 그러니까 라우터를 지나갈 때마다 첫 번째 TTL 값을 하나 감소시킨다. 두 번째 책섬을 다시 재계산한다. 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더 책섬도 바뀌는 필드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urce IP 어드레스하고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가 있는데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걸 바꾸는 옵션이 따로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쓰이지 않으니까 IP 버전 4에서는 신경 쓸 일이 없고 IP 버전 6에 가면은 이제 의미가 있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옵션이 나옵니다. 옵션. 이 옵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됐는데 IP 버전 4에서는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필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쓰이는 경우가 한 가지 정도 남아 있어요. 한 경우. 그래서 여러분이 옵션 같은 것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
이 옵션 필드는 여러분이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4바이트짜리로 이렇게 잘라서 지금 쌓았을 때 정확하게 끝에가 맞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4바이트에 얼라인 되어 있습니다. 4바이트의 배수로 얼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이 혹시라도 1바이트짜리 옵션이 있을 수도 있고 2바이트짜리 옵션이 있을 수도 있고 3바이트짜리 옵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길이가 각각 다른 애들이 여러 개 나타날 수 있지만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4바이트 바운더리에 딱 맞을 수 있도록 패딩을 붙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뭐 다행히 4바이트 바운더리에 딱 맞게끔 끝나버렸다. 그러면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만은 그 4의 배수로 헤더가 끝나지 않고 뭐 하나, 둘, 세 개 모자란다 그러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패딩 바이트를 붙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필드가 또 위쪽으로 우리가 이미 지나온 데서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플렉스,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오프셋 이런 것들이 다 그 프래그멘테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쪼개지고 가다가 어느 라우터를 만나서 쪼개져 버렸다라고 하면 이 필드의 값들이 짜자작 바뀌는 거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그러죠? 프래그먼트 옵셋 같은 것이 이제 그 자기가 어느 토막이냐 해당하는 자기 어느 토막이고 어디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아이덴티피케이션 필드는 이제 바뀌지 않겠죠. 다 똑같이 베껴서 가져가니까. 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이렇게 질문의 빈도가 줄어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이해했다고 믿고 나갈게요. 예. TTL이 연기되면 폐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아우터에서 임의로 TTL을 강제로 0으로 만들어서 폐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라우터는 그럴 자유는 없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TTL이 0이 되어 있는 데이터그램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1이 되어 있는 데이터그램이 들어오면 1만 보고 죽여버립니다. 왜냐면 자기가 빼야 되니까. 빼고 나면 뻔하죠. 결과는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1만 봐도 죽여요. 다른 질문 있어요? 다 예. 예. 그 패킷이라는 우리가 이제 이게 모두 다 현재는 지금 우리가 패킷 스위칭 기술을 쓰죠. 패킷. 그 패킷이라는 게 뭐냐면 서류 묶음이에요. 서류 묶음인데 보통 뭐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면 되냐면 2차 대전 영화들을 보면 군인들이 장교들이 회의를 할 때 이렇게 서류 묶음 하나를 이렇게 종이로 된 서류 가방 비슷하게 생긴 거에 넣어서 가져오죠. 그걸 하나의 패킷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거기 겉에 쓰여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서류고 뭐 클래시피케이션 서류. 이제 그런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봉투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 그냥 그건 여담이에요. 근데 뭐 제가 그게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랬을 것이다. 네. 또 다른 질문. 질문들 열심히 하세요. 질문이 적은 클래스는 제가 일반적으로 점수를 학점을 낮게 줍니다. 한 등급 정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질문들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전체가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을 쿡쿡 찔러서라도 질문을 하게 하세요. 대표 선수 선발해서. 자, IP 버전 4 헤더가 끝났는데 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IP 버전 4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터넷은 대부분 IP 버전 4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IP 버전 6를 또 모르면 마치 미래에 다가올 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처럼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회의론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림 5-2에 보면 IPv6 헤더가 있는데 딱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단순화되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화되었어요. 자, 첫 번째 버전 필드가 나오는 건 같습니다. 값만 바뀌었겠죠. 4에서 6으로. 두 번째 DS 필드라는 것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같죠. 그다음에 ECN 역시 있었던 필드고요. 자, 그런데 당장 눈에 띄는 것이 첫째 줄에 있었던 하나의 필드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IHL, 인터넷 헤더 IP 헤더 랭스라고 하는 조그만 필드 하나가 사라졌죠. 자, 원래 IHL이라고 하는 필드는 왜 있었을까요? IP 버전 4에. 헤더 랭스를 굳이 이야기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옵션 때문이죠. 가변 길이에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헤더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맨날 똑같은 길이면 뭐하러 얘기해요. 상대방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렇죠? 자, 그런데 IP 버전 6에 오게 되면 옵션이 헤더에서 쫓겨납니다. 없어져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IP 버전 4에서는 옵션이 쓸모 있는 게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디자인할 때는 이렇게 인터넷이 크게 폭발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크게 쓰일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디자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간단하게 해주는 거죠. 거의 쓸모가 없다. 심지어 쓰면 라우터가 죽이기까지 한다. 너 이상하게 생겼네. 그러고 죽인단 말이죠. 너 의심스러워. 아무래도 뭐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아. 그러고서 죽여요. 거의 하나 정도의 옵션만 남기고 지금 다 죽었습니다.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IP 버전 6에 오면 그 점을 중시해서 옵션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기보다는 헤더에 넣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옵션이 들어가면 라우터가 아까 얘기했죠. 인터넷 중간쯤에 있는 진짜 바쁜 라우터는 초당 수천만 패킷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옵션은 스페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로 옵티마이즈가 된 패스트 패스를 거치지 못하고 따로 빼서 슬로우 패스를 거치면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 컴파일러 배웠어요? 파싱 해야 돼요. 파싱. 옵션에 들어가면 옵션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이니까 그럴싸해 보이지만 전부 다 01, 01, 01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첫 번째 옵션인지 어떤 종류의 옵션인지 옵션마다 길이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파싱을 해야 돼요. 예.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싱이 느려지고 라우터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옵션들을 주로 안 받아주죠. 그래서 옵션들은 떨려나서 딴 데로 이제 모이게 되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헤더 랭스를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헤더는 항상 고정 길이입니다. 고정 길이. 40바이트의 고정 길이를 갖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플로우 레이블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QoS를 위한 건데요.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었던 프래그멘테이션 관련 세 필드도 싹 사라졌죠. 이게 또 왜 그러냐? 프래그멘테이션도 특별 케이스가 됩니다. 라우터를 귀찮게 하는 또 특별 케이스가 돼요. 크냐 작으냐 따져갖고 잘라서 헤더를 복사해서 붙인 뒤에 계산을 해서 필드 값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프래그멘트 옵셋이 얼마냐 그거 다 채워 넣어야 되고. 그래서 IP 버전 6에 오게 되면 일단 안쪽에 진입하면 처음에 출발해서 안쪽으로 진입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프래그멘테이션을 못해요.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위치는 단지 어디냐? 출발점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만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지. 라우터들은 더 이상 그 일 안 해줍니다. 프래그멘테이션 못해요. 아예 그 기능이 없어요. 프래그멘테이션 없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IP 버전 4에 있던 두 번째 줄은 통째로 날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페이로드 랭스라는 필드가 두 번째 필드에 나오는데 이것은 전에 있던 토탈 랭스를 대체하는 필드인데 토탈 랭스와 페이로드 랭스의 차이점은 뭐냐면 IP 버전 4에서의 토탈 랭스는 헤더를 포함한 길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페이로드 랭스는 말 그대로 페이로드만의 길이를 의미하고요. 다시 말하면 헤더의 길이를 뺀 길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헤더라고 하는 필드가 있는데 이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전에 프로토콜이라고 했던 그 필드가 이름만 바꿔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름만 바뀌었다기보다는 기능도 약간 철학도 약간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프로토콜 필드가 했던 기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페일로드 짐칸에 어떤 프로토콜이 실은 짐이 실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이덴티파이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홉 리밋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는데 이것은 전에 TTL이라고 했던 필드가 이름을 바꾼 것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임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없다고 했죠. 무슨 시간을 그렇게 오래 쓰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타임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아예 생각해보니까 라우터 하나 거칠 때마다 값이 하나씩 빠지는 거더라 라고 하면 처음에 준 값 128이나 64나 32라는 값은 라우터 몇 개까지 거쳐가는 것은 허용하되 그 이상은 죽여라 란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 의미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홉 리밋이라고 하는 건 홉은 깡총이죠. 라우터 한 번 뛸 때마다 깡총 하면서 가는데 깡총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느냐, 즉 라우터 몇 개까지 거칠 수 있느냐의 리밋 한계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urce IP 주소,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이즈만 엄청 커졌습니다. 4배의 길이를 갖게 되고요. 옵션이 없어졌다고 했으니 당연히 옵션은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요. 혹 따질 때요. 네. 자기 처음에 시작은 안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뭐 128로 넣어서 줬으면 라우터를 거칠 때마다 하나씩 빠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우리 그 고리대금업 할 때처럼 이자 까고 선이자 까고 주는 거 아니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 처음 만나는 라우터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돈을 빌려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책에 보면 183페이지에 이제 IP 헤더 필드 중에 그 QoS 관련된 Differentiated Services 그 DS 필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ECN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말로만 대신할게요. 그 DS 필드라는 값이 어떤 6비트짜리 값이죠. 그것이 그 IP 버전 4나 버전 6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이 필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다가 전혀 안 쓰이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렇게 재정의가 된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뭐를 갖다가 표기하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 헤더를 달고 있는 패킷이 라우터에서 받아야 할 대접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많이 지불해서 인터넷 유저인데 돈을 많이 지불했으면 내 패킷에는 그것이 이제 반영되어서 이건 돈을 많이 낸 손님이 만든 패킷이기 때문에 빨리 배달을 시켜라 라든가 아니면 패킷을 누구누구를 죽일까 이런 입장에 가 있다 그러면 내 거 죽이지 말고 돈 많이 냈으니까 돈 안 낸 사람 패킷을 죽여라 뭐 이런 식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 그 183페이지에 끝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하는데 위에 네 번째 줄 올라가면 differentiated services란 말이 나오죠. 차별화된 서비스란 말이 나옵니다. 이걸 위해서 했는데요. 실은 이거 못 씁니다. 지금 현재 쓸 수가 없어요. 인터넷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 네트워크들의 루스한 컨페더레이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뭐 왕이 있어갖고 온 네트워크를 다 다스리는 전혀 그런 체제가 아니고 고대는 고대 나름대로의 오토노머스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치 시스템이라서 누가 와서 뭐 고대 네트워크는 이렇게 해 저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망 관리하는 거예요. 모든 인터넷에 가입된 망들이 다 그렇게 동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내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이메일을 보낸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한 오토노머스 시스템들을 여러 개 거쳐가게 돼 있어요. 거쳐가게 돼 있는데 내가 QoS 이 패킷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대접을 받으면서 가려면 일관성 있게 모든 이런 오토노머스 중간에 있는 망, KT망, 뭐 PSINet 망, 뭐 BBN 플래닛 망,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레벨 3망 이렇게 거쳐가면서 각 망이 똑같은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하나가 빼딱 하나가 있었고 내가 뭐 하러? 라고 한번 딱 틀면 깨져버려요. 얘네들이 아무리 해주면 뭐 하겠어? 얘가 죽여버리면 그만인데, 그렇죠? 그래서 end to end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현재는 안 되고 있다면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 없이 지금은 안 되고 앞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그 ECN이라고 하는 미니 필드가 있는데 2비트짜리 요거는 뭐냐 하면 이게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 명시적인 교통체증 통고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말인데 이게 뭐 하냐면요. 라우터를 지나가는데 라우터가 라우터가 바쁘잖아요. 패킷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라우터가 예를 들어 이쪽이 네 개의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뭐 이쪽으로도 막 몰려들어서 이쪽으로 나가는데 줄이 무지무지 길다. 줄이 무지무지 길다 그러면 꽉 차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더 몰려들더라도 여기서 다 떨어져 죽게 돼요. 이걸 갖다 우리가 컨제션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인터넷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계속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그냥 거의 에브리데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그냥 normal operating mode가 저래요. 자, 그런데 조금 똑똑한 라우터들은 조금 이게 다 차버리기 전에 미리미리 그러니까 이 큐가 한 중간쯤 찰 때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는 패킷들한테 이제 슬슬 경고하기 시작해. 야, 너 지금 나 지금 넘치려고 해. 하면서 그 패킷에다 표시를 해줬는데 그 표시하기 위해서 쓰이는 필드가 ECN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와 같이 막히는 현상을 노티파이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노티파이 해주느냐? 저 패킷을 보낸 측에 사실 노티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패킷은 일로 지나가면서 보낸 측이 여기 있잖아요. 샌더가. 그리고 여기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리시버가 있겠죠. 근데 패킷은 일로 리시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다 표시하면 뭐 하냐 이건데요. 얘가 이 표시된 내용을 보고 카피를 어딘가 해줘갖고 그것이 뭐 거꾸로 와서 얘한테 갈 때 다시 전달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샌더가 그걸 보면 내가 쓰는 라우터 중 어느 하나가 상당히 위험하구만. 내 패킷이 죽을 수도 있으니 나부터 조심하자. 이렇게 협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조하는데 얘만 협조하는 거 아니겠죠? 지금 패킷을 여기서도 막 들여다보내고 있으니까 이쪽에도 어떤 샌더들이 있을 거고 이쪽에도 어떤 샌더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도 다 이제 같은 이런 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다 이제 조심들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완전히 넘쳐버리기 전에 우리가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라우터를 쓰게 되겠죠. 네. 여러분들 댐을 세워놨는데 댐이 넘쳐버리면 곤란해요. 그래서 홍수나기 전에 살살 풉니다. 물을. 그거 알아요? 하도 무식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다 얘기해줘야 돼요. 홍수 조절할 때 어떻게 다 차서 넘치기까지 나오는 거 놔두지 않죠. 그 전에 수문 개방을 해서 살살 빼요. 그렇잖아요. 그 비슷한 원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한 반쯤 차오르면 슬슬 경고하기 시작해요. 뭐다? ECN 두 비트 값을 1로 표기하면 이거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그 위험 신호를 리시버가 일단 받고, 왜냐하면 그 위험 신호가 쓰인 패킷이 일단 리시버는 가야 되기 때문에 리시버가 역으로 보내는 방향의 패킷에다가 샌더 쪽으로 보내는 데다가 그 정보를 반영해서 보내줍니다. 그 어떻게 반영하는 뒤에 가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TCP에서 그걸 쓰거든요. 그럼 이제 소스가 살살 이제 줄이기 시작하죠.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모든 라우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런 기능을 사용하는 라우터가 이제 가끔 있을 수 있어요. 현재는 대부분 그냥 무식하게 차고 넘치면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넘어가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그 IP 데이터그램의 크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IP 버전 4로 다시 돌아오면 IP 버전 4에서 토탈 랭스 필드가 16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비트가 표기할 수 있는 맥시멈 값인 65,535바이트가 IP 데이터그램의 가장 최대 크기가 됩니다. 이론적인. 물론 그것은 이제 헤더를 포함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65,535바이트인데 실은 6535라고 하는 이 커다란 IP 데이터그램의 최대 크기를 다 담을 수 있는 링클레어 기술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크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식하게 안 하고 좀 알아내갖고 조금씩 잘라서 잘 조그맣게 보내게 되는데 프로토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TCP 같은 경우에는 TCP에서 사용하는 패킷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세그먼트라고 한다고 했죠. 그 말은 세그멘테이션에서 왔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르기에서 왔다고 말이에요. 잘린 조각 하나를 세그먼트라고 부르는데 TCP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에 우리가 배웠던 PMTU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PathMTU를 알아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알아낼까요? 뭘 가지고 알아내냐면 우리가 프래그멘테이션을 위한 필드 중에 중간에 플래그들이 있었고 거기에 don't fragment bit라는 게 있다고 했죠. 두 개의 비트가 있는 거 기억나요? don't fragment. 그래서 이 PMTU 디스커버리를 하고 싶은 측은 샌더에서 DF를 1로 세트해서 내보내요. 내보내면 어딘가 정말 프래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라우터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죽인다고 그랬어요. 토막낼지언정 죽인다. 뭐 토막내나 죽이나 뭐 결과는 비슷합니다만 여기서는 토막내서 살려보내는 것과 아예 죽여버리는 건 다르죠. 인터넷에서. 그래서 죽이죠. 근데 죽이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 라우터가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ICMP 메시지를 써가지고 네가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야 할 상황이었는데 네가 하지 말라고 해갖고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죽인 원인은 뭐냐면 네 데이터그램은 이만한 사이즈였고 내가 문제가 됐던 MTU 사이즈는 요만했다라고 하는 거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만했다에 맞춰갖고 세그멘테이션을 다시 해요. 네, 그래서 그 사이즈를 줄여갖고 그때부터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또 더 가니까 더 좁은 데가 있다. MT가 작으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더 줄여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과정을 한두 번 거치면 이제 맞게끔 사이즈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UDP의 경우에는 이런 게 없어요. TCP의 경우에는 이런 게 있는데 UDP의 경우에는 되게 무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미리 조심합니다. 그래서 UDP를 사용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들은 자기 메시지 사이즈를 아예 크게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UDP는 이 PMT 디스커버리를 뭐 같은 걸 안 하기 때문에 뭐 알맞게 잘라준다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사이즈를 좀 작게 하는 대략 한 500바이트, 512바이트 정도로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 UDP에게 넘겨주는데 그럼 UDP에다가 뭐 8바이트가 붙고 해서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57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어요. 576. 이 576이라고 하는 것이 IP 버전 4에서 어느 라우터든지 인터넷에 붙어 있는 라우터는 576바이트의 크기를 가진 IP 데이터그램은 최소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건 몰라도 576바이트 혹은 그 이하의 크기를 가진다면 넌 할 수 있어야 돼. 처리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P 라우터가 576바이트 이하의 크기를 가진 IP 데이터그램을 쪼개거나 죽이거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래서 이제 UDP에게 넘겨줄 때 대략 한 500바이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응용들이 넘겨주면 UDP가 자기 헤더 붙여도 576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IP 헤더까지 붙여도 그죠? IP 헤더가 대략 한 20바이트잖아요. 옵션 없이 20바이트, UDP가 8바이트. 게다가 한 500바이트 정도의 페일로드라고 하면 576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네. TCP를 저희 ICMP 라우터에서 확인해서 PMT를 확인하면서 보낸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라우터를 저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획해서 하나 보낼 때마다 계속 ICMP를 그러니까 PMT를 확인해서 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TCP에서 할 때는요. DF빗을 그냥 항상 켜놔요. 모든 나가는 애마다 다 DF를 다 1로 해갖고. 그러니까 한 번 했다고 해서 난 다 찾았구나 답을. DF를 0으로 바꿔야지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항상 DF를 1로 돼서 한번 볼까요? 자, TCP 패킷들을 잡았는데 어떻게 돼 있죠? 아무 놈 잡아도요. don't fragment 비트가 1로 돼 있어요. 네. TCP의 경우에는 거의 항상 그렇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또 다른 질문이요? 네. 아까 질문하려는데 못했는데요. 네. 버전 6에서는 책성이 없는데 오케이. 나 잊어버려. 땡큐. 자, 버전 6의 책성입니다. IP 버전 6로 바뀌면서 사실은 이제 이 IP 버전 6로 옮겨오게 된 주 동의는 주소가 모자란 거였어요. 주소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IP 버전 4에. 그래서 이제 주소가 커진 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필요했던 게 첫 번째 원인이 IPv6로 옮겨온. 그런데 IP 버전 6로 옮겨오면서 실은 뭐 버전만 다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은 IP 버전 4와 버전 6는 완전히 다른 프로토콜이에요.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완전 외국어예요. 그래서 아예 다른 프로토콜로 지금 교체하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불편하게 여겼던 것이나 불필요하게 되어버린 것이나 이런 거 다 갈아 엎어버리자. 이것이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없애버린 게 여러 개 있는데 그게 옵션이고 또 뭐 프래그멘테이션이고 그렇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섬을 없애버렸어요. 왜 책섬을 없앴냐? 자, 이 책섬은 지금 현재 모든 라우터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우터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TTL 값을 빼주고 책섬 재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라우팅 테이블을 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책섬이라는 놈은 왜 안 하게 됐냐면 그 당시엔 필요했어요. 인터넷이 처음 나온, 다시 말하면 IP가 디자인되던 그 당시에는, 그 시절에는 전화선을 통해서 했으니 얼마나 에러가 많이 껴요. 그죠? 아날로그 선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에러율이 높아가지고 헤더를 매 홈마다 점검을 해봐요. 무사히 왔나? 이? 라우터 하나 갈 때마다
다행히 무사히 왔네. 뭐 이렇게 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는 비트 에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비트를 전송했을 때 그 비트가 중간에 가다가 깨질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9승 뭐 이래요. 굉장히 낮아요. 에러율이. 그렇기 때문에 매 라우터를 거치면서 책섬을 굳이 점검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TTL 값이 빠지면서 해야 된다고 했지만 책섬 자체를 안 하기로 하면 TTL이 빠지든 말든 나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러율의 감소 때문에 책섬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라우터 2를 또한 조금 덜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책섬은 IP 버전 6에 가면 없어요. 네. 전 세계에서 30번 정도 돌면은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리미트가 혹 리미트가 타깃 곳이 굿 퀘스천인데요. 그냥 넉넉하게 잡은 거겠죠. 그죠? 뭐 아껴서 못하리 뭐 이런 걸 거예요, 아마. 8이면은 이제 255 홉을 갈 수 있겠는데 255는 턱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대략 그러니까 고대망 빠져나가는데 한 7, 8홉 걸려요. 근데 이제 집에서 하면은 이제 고대와 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는데 제가 집에서 장난쳐 봤을 때 저쪽 유럽의 구석 쪽으로 가는데 한 30홉 걸립니다. 그러니까 30 더하기 한 7, 8 더하면 37, 8 기껏 해야 40홉이 낼 거예요. 근데 이제 200 될 리가 없죠. 그 네트워크 저기 속성 같은 데 보면요. 네. 뭐 이렇게 IPv6 주소도 있고 IPv4 주소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컴퓨터에서 패킷을 보낼 때는 둘 중에 어떤 걸로 보내는 건가요? 굿 퀘스천인데요. 실은 이제 오늘 뒤에 가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source address selection. 다시 말하면 어떤 주소를 달고 나가게 할 것이냐가 있어요. 그 규칙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규칙이 복잡한데 IP 버전 4냐 6냐 이런 거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실 응용해서 이제 그 지정하는 게 트랜스포트 레벨 프로토콜이에요. 내가 TCP를 쓸 거냐, UDP를 쓸 거냐. 그다음에 이제 TCP에서 내려갈 때 이제 IP 버전 4냐 6냐라고 하는 건데 현재는 일단 IP 버전 4를 택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확실하게 100% 확신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응용의 경우에는 IP 버전 6를 선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버전 6로 소스 어드레스가 주어지고 버전 6의 주소를 가지고 IP 버전 6 데이터그램 안에 실려서 가는 걸로 되게 될 텐데 좀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거는 제가 지금 좀 뒤져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확신이 없어서 뭐라고 답을 주긴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한 가지 185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건데 그 IP 버전 6건 4건 이 짐칸에 어떤 프로토콜이 실려 있느냐를 이야기할 때 IP 버전 4에서는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값을 거기다 적어서 표기하고 버전 6에 가면은 같은 내용이지만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next header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암기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TCP는 몇 번이냐? 6번이다. UDP는 몇 번이냐? 17번이다. 이런 거 낼 수 있어요. ICMP는 몇 번이냐? 1번이다. 이런 거 낼 수 있습니다.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책섬에 관한 소개가 186, 187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했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고 188페이지에 가면은 DS 필드하고 ECN 역시 제가 설명한 내용인데 장황하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거의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가면 IP 옵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거의 의미 없다. 예전에 할아버지들이 디자인했던 거는 이제 와서는 쓸모 있는 게 거의 없더라. 자, 193페이지 보면 그 옵션들이 있습니다. IP 버전 4의 옵션들인데 이 중에서 오른쪽에 보면 코멘트라고 하는 컬럼이 맨 오른쪽에 컬럼이 나와요. 코멘트가
현재 상태 같은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맨 위에 end of list라는 옵션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if required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no op이라는 게 if required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옵션들은 전부 다 rare, often filtered, historic, rare, historic, 이렇게. historic은 유물이라는 거예요. 유물. 예, 그래서 지금은 거의 박물관에 있는 것으로서 과거에 이런 거를 쓰려고도 했었다. 뭐 이런 거고요. rare는 이걸 쓸 일이 거의 없다. 이런 말이고 if required는 굳이 원하신다면 이런 거예요. often filtered는 라우터가 자주 죽이더라. 그런 말이고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은 애가 딱 한 명 남는데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router alert라고 하는 옵션 하나입니다. 이게 occasional로 되어 있어요. occasional. 아주 가끔 쓰인다. 그나마 긍정적인 코노테이션을 갖고 있는 단어는 이 occasional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고 라우터 어럴트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어디 쓰이느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배울 멀티캐스트에 쓰이는 것이 한 용도입니다. 멀티캐스트는 어디에 쓰이나?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멀티캐스트가. 예, 여러분들 집에서 IPTV 보시나요? IPTV를 보시면 여러분은 멀티캐스트 기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쓸모가 없고 라우터가 죽이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창을 열고요. 우리가 트레이스 루트라고 하는 그 저기를 잘 알죠. 명령을 잘 알죠. 그러니까 어디 목적지까지 가는 중간에 라우터들이 어떤 라우터들을 우리가 밟고서 갔다 오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 옵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스 루트를 치게 되면 옵션들을 보여주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이 용도로 쓸 수 있는 옵션이 뭐냐면 J 옵션이 있습니다. trace root -J라고 하면 J하고 나서 그 파라미터 뭐로 되면 호스트 리스트라고 돼 있죠. 호스트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딴 거 아니고요. 19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쓸모없는 옵션들의 리스트의 세 번째 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source rou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터넷 라우팅은 정상적으로는 디스트리뷰티드 라우팅으로 돼 있어서 라우터가 각각 알아서 하는 겁니다. 보내는 놈이 내가 여기 거쳐서 가라는 말을 원래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대전, 대구 찍고 부산 갔다 와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소스 라우팅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지에서 이미 어디 거쳐서 갔다 와, 뭐 어디 거쳐서 목적지까지 가 이런 게 소스 라우팅이에요. 소스가 길을 잡아준다는 거죠. 근데 소스 라우팅 중에도 이제 버전이 두 개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다 알 필요 없고요. 어차피 안 쓰이니까. 지금 이 소스 라우팅을 제가 써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J 하고 나서 이 나오는 이것이 바로 그 어디 찍어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트레이스 루트를 할 때 원래 그냥 트레이스 루트하고 목적지만 딱 주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정보를 사용해서 차차차 길을 잡아서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디 갔다가 오너라, 갔다가 가너라라고 하면 부산 가는데 강릉 갔다가 대천을 갔다가 보성에 갔다가 부산을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트레이스 루트를 그냥 해보겠습니다. 일단 트레이스 루트를 하게 되면 아까 했던 그 도메인 네임 서버로 갔다 오라고 하면 이제 착착착 갔다 오죠. 그래서 잘 갔다 오고 지금 패킷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네, 그래서 트레이스 추적이라고 하는 건 추적은 아니고요. 루트를 갖다가 이제 그 표시해 주는 거죠. 7홉 만에 나왔어요.
kuccgx.korea.slkr은 여기 정보전산처에 있는 게이트웨이 그 기계인데 글이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163.152.1.1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제가 어디 딴 데 갔다가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루트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정상적인 케이스에는 잘 갔다 와서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 이런 게 잘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딴 데 갔다 오라고 할게요. 어디 갔다 오라고 할까요? 163.15 아니야. 뭐 어디 할까요? 10.1 거쳤다가 163.152.1.1 하라고 하면 자, 패킷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뭔가 다르죠? 지금 말이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Destination unreachable. Destination unreachable. 전에 있었나요? 있구나. 잠깐만요. 그럼 제가 잘못 짚었나 봐요. 잠깐만요. 자, 근데 일단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이거? 아까는 7개까지 잘 갔다 왔잖아요. 근데 벌써 2에 가서 벌써 망했죠. 그죠? 근데 저 위에 있는 데서 2는 어디죠? 163.152.16.1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다고 그랬어요? 16.33. 지금 제가 그 부산 가는 길인데 제가 강릉을 거치라고 했는데 강릉쯤 가가지고 뭐 올바르지 않대요, 뭐가. 그러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내보낸 패킷을 일단 좀 볼게요. 제가 보낸 게 어떤 건지 내가 잘 구분이 안 가네. 이건가요? 제가 내보낸 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것 같긴 한데 옵션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아니고 이건 아니고 그 다음 봅시다. 이거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도할 때 내보낸 첫 번째 패킷이에요. 자, 이 경우에 요놈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요놈이 이제 문제의 그놈인데 여기 보면은 헤더 랭스가 얼마로 돼 있어요? 32바이트죠. 원래 헤더 랭스에 옵션이 안 붙으면 몇 바이트가 됩니까? 20이죠. 32라는 건 무슨 뜻이 되냐면 옵션이 붙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옵션이 붙었다. 어떤 옵션이 붙었을까요? 실제로 옵션이 어떤 게 붙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정말로 옵션이라는 필드가 있죠. 옵션스. 뭐죠? loose source route하고 end of option list 두 개가 붙었네요. 옵션이. end of option list는 뭐였어요? 그 테이블의 첫 번째 나온 놈이 end of option list입니다. end of list라고 되어 있죠. 그 놈이고 앞에 붙은 loose source route는 그 세 번째 있는 source routing 그 놈이에요.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둘 중에 loose한 놈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안에 제가 지정한 그 목적지 주소가 중간에 거쳐야 할 게 10.1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0.1이 최종 목적지 주소로 되어 있고 여기 BR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소프트웨어가 잘 해석을 해놔서 그렇지 실은 헤더에는 10.1이라고 적혀 있어요. 10.1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다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최종 목적지가 요 안에 숨어 있어요. 1.1이. 그래서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10.1에 도착하게 되면 그때 이제 바꿔쳐요. 최종 목적지랑. 그래서 옵션 속에 숨어 있던 진짜 목적지가 튀어나오면서 헤더에 달려 있던 중간 기착지의 주소가 다시 옵션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거기 있었던 최종 목적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되게끔 작동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옵션이 달리면 당장 라우터가 첫 번째 라우터는 그럼 무사히 지나갔는데 두 번째 라우터가 어떻게 했어요? 뭐야 이거? 하면서 이상한 놈이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IP 옵션들은 쓰면 라우터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죽이는 게 다반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4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IP 버전 6 익스텐션 헤더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되게 좀 따분하죠. IP 버전 6 얘기 나오면요 굉장히 따분해요. 자, 버전 6의 익스텐션 헤더 얘기를 할게요. 익스텐션 헤더가 뭘 말하냐면 전에 IP 버전 4에는 옵션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대부분 쓸모없는 애들이지만 그런데 이 옵션이라든가 부가 기능, IP가 해줘야 할 부가 기능들을 버전 6에 오게 되면은 익스텐션 헤더라는 것으로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옵션이 없다면서 옵션은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고정 헤더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고정 헤더는 거기에 옵션이라는 게 붙어갖고 가변 길이가 되었다 안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정 헤더는 40바이트로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집니다. 항상 40바이트예요. IP 버전 6는. 그게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붙어야 되면 전에는 옵션이라는 형태로 헤더에 들러붙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예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 그 IP 버전 4의 경우에는 IP 헤더가 있고 짐칸을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있는데 트랜스포트 레이어 헤더가 먼저 나오고 자기의 또 짐칸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게 TCP라 그러면 TCP 헤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담겨 있죠. 근데 IP 버전 6에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걸 갖다가 어떤 구조로 이거 이제 버전 4예요. 근데 버전 6로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걸 구조를 재해석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요. IP 헤더가 있어요. IP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돼 갖고 TCP 헤더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넥스트 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여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 갖고 이게 6번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안에 TCP가 들어있는 걸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넥스트 헤더 값이 6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TCP 헤더가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 봐요. 근데 차이가 뭐냐? 똑같이 우리가 보기엔 뭐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식의 이해인데 도대체 차이가 뭐냐 하면 전에는 이게 이제 딱 달라붙어 갖고 이제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데 이제는 요 사이에 넥스트 헤더에 해당하는 다른 헤더들이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헤더뿐만이 아니라 이 IP에 원래 옵션으로 들러붙었어야 할 다른 내용들이 이런 식의 형태를 갖추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경우는 아무 익스텐션 헤더가 없는 케이스예요. 이건 노 익스텐션 헤더예요. 근데 익스텐션 헤더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여기 IP 헤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헤더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195페이지에 나온 것 중에 뭐 프래그먼트 헤더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프래그먼트 헤더. 프래그먼테이션은 이거 일어난다면 보내는 소스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버전 6에. 이제 일어나면은 이제 이런 게 붙어요. 자, 그럼 넥스트 헤더가 값이 얼마로 돼 있냐면 여기 프래그먼테이션 헤더 얼마 돼 있어요? 그 5로 돼 있죠. 밸류가 44로 돼 있죠. 44.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서 TCP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의 또 넥스트 헤더가 TCP 헤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TCP 헤더 나온다면 이렇게 페일로드가 붙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또 요거의 넥스트 헤더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 6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 사이에다 이런 식으로 끼워 넣을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면 이 길이는 항상 똑같아요. 이건 항상 always 40 bytes. 깔끔하죠.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게 껴들 수 있는 게 뭐 한 놈이 아니라 뭐 사실은 이렇게 해서 뭐 여기 또 붙고 그거에 넥스트가 TCP가 될 수 있고 그 넥스트의 넥스트가 TCP가 될 수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스텐션 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익스텐션 헤더들이 뭐가 있을 수 있는지 195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뭐 IP 버전 6 헤더가 이제 그 오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맨 처음에 나오게 되고요. 오더 넘버 1이에요. 그다음에 예전에 옵션이라는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예전에 옵션이라고 불렸던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익스텐션 헤더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홉 바이 홉 익스텐션 헤더가 있고 옵션스 헤더가 있고 데스티네이션 옵션스 헤더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홉 바이 홉 옵션스 헤더는 거쳐가는 라우터 각각이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옵션들을 담은 익스텐션 헤더고요. 데스티네이션 옵션스 헤더는 데스티네이션만이 보고 처리해야 할 옵션을 담은 익스텐션 헤더예요. 그리고 나머지 라우팅 헤더, 프래그먼트 헤더, 인캡슐레이팅 시큐리티 페일로드 헤더, 오센티케이션 헤더, 모빌리티 헤더, 뭐 ICMP, UDP, TCP, 트랜스포트 레이어니까 전에 우리가 뭐 썼던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들 질문하세요. 홉바이 홉 헤더는 이제 그 일반적인 분류명이에요. 이제 여기에 실제로 뭐가 담기느냐는 뒤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홉바이 홉 헤더는 실제 뭐 이 헤더 자체가 어떤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얘는 그릇이에요. 이런 그릇. 어떤 그릇이냐? 여기에 담기는 옵션들은 홉바이 홉으로 작용하는, 즉 라우터 각각이 처리해 줘야 되는 옵션들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러면 이 IP 버전 6면은 레이어 3인데 레이어 2가 왜 그러니까 레이어 3랑 아니에요. 레이어 2 아니고요. 5으로 홉 바이 홉, 그러니까 그 레이어 3에서 해줘야 되는 프로세싱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어 2 아니에요. 홉 바이 홉이라고 해서 레이어 2 아니고. 또 다른 질문이요. 다 이해가 갔어요? 저보다 똑똑한데? 그 195페이지 그림 위에 있는 그림 5-6을 보면 그래서 그냥 IP 헤더 뒤에 바로 TCP 헤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왔던 그런 식의 배치면은 IP 헤더의 넥스트 헤더 값이 그냥 TCP, 즉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모양이면은 중간에 라우팅 헤더가 하나 끼어들죠. 이때는 IP 헤더의 넥스트 헤더가 라우팅 헤더로 되어 있고 라우팅 헤더의 넥스트가 비로소 TCP가 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헤더가 중간에 익스텐션 헤더가 2개 들어간 케이스에서는 IP 헤더는 첫 번째 넥스트 헤더인 라우팅 헤더로 넥스트 헤더 필드가 채워져 있고 라우팅 헤더의 넥스트 헤더 필드는 뒤에 바로 나오는 프래그먼트 헤더라는 걸로 채워져 있고, 그 프래그먼트 헤더로 채워졌다기보다는 프래그먼트 헤더를 가리키는 번호로 채워져 있고, 프래그먼트 헤더의 넥스트 헤더 필드에 가보면 TCP를 가리키는 6번으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이해가 가요? 예. 이렇게 이제 모양을 통일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칠 건데, 질문 있으면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2개 정도 더. 이렇게 나오면 곤란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로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어요. 질문이 너무 이렇게 희귀하면 여러분들 성적을 하나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